강의가 끝나자 도모이코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간판 따위를 내걸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낡은 아파트 하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도모이코에게는 온갖 추억이 서려 있는 것이다. 처음 왔을 때는 자신이 이곳을 이런 식으로 드나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04호 앞에 이르자 그는 자신의 보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부엌이 나온다. 기리하라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일찍 왔네. 기리하라가 도모이코 쪽으로 몸을 틀며 말했다. 끝나고 곧장 왔으니까. 신발을 벗으면서 도모이코가 대답했다. 서서 먹는 메밀국수 집이 10,000원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작업대 위에 NEC의 PC 8100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 녹색 화면에 글자가 줄지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늘은 맑음. 안녕하세요. 야마다 타로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야? 도모이코가 기리하라 뒤에 선 채 물었다. 치과 소프트웨어가 도착했어. 기리하라는 양손을 능숙하게 놀리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판에는 알파벳이 쓰여 있었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일본어의 히라가나다. 즉 알파벳 MAL을 차례로 누르자 말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것이다. 그리고 기리하라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자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 드라이브가 딸깍 소리를 내더니 화면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말과 생이라는 한자가 나타났다. 각각의 한자에는 1과 2의 번호가 붙어 있었다. 기리하라가 1번 키를 누르자 다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고 말이 말로 바뀌었다. 이에 그는 사슴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라는 한자로 변환시켰다. 그렇게 해서 바보라는 박하가 완성되었다. 시간은 10초가량 걸렸다. 도모이코는 피식 웃고 말았다.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르겠다. 프로그램이 플로피 디스크에 들어있어서 변환할 때마다 일일이 불러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해. 프로그램 전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면 속도가 빨라질 거야. 아무튼 이 컴퓨터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지. 그렇긴 해도 플로피는 정말 대단해. 앞으로는 플로피인가? 당연.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디스크 드라이브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입력과 출력에 주로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했다. 그러나 카세트 테이프는 기억 용량이 적고 입출력 시간이 많이 걸린다.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면 속도와 기억 용량 모두 한 단계 상승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인데 말이야. 기리하라가 중얼거렸다. 도모이코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들었다. 기리하라의 생각이 손에 잡힐 듯이 이해되었다.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통신 판매했을 때도 반응이 엄청났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현금이 들어있는 등기 우편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다. 물론 게임 소프트웨어 주문서와 그 대금이었다. 반드시 히트칠 것이라고 했던 기리하라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그 후 한동안은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수익도 상당히 올렸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요즘 들어 침체 상태에 빠졌다. 경쟁 상대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작권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인베이더 게임 등 인기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을 당당히 광고까지 해가며 팔았지만 이제 그러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어떤 회사는 소송에 걸렸고 기리하라의 회사에도 경고장이 날아왔다. 기리하라는 재판까지 가면 아마 프로그램 복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근거는 1980년 미국에서 단행된 저작권법 개정이었다. 개정된 법은 프로그램은 작성자 개인의 독자적인
학술적 사상의 창작적인 표현이며 저작물이다 라고 명시했다. 복제 프로그램의 판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장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만한 자금이나 노하우가 기리하라와 도모이코에게는 없다. 아 맞다, 이걸 줘야지. 기리하라가 생각났다는 듯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도모이코가 내용물을 보니 만엔짜리 8장이 들어있었다. 오늘의 보수, 네 몫이야. 도모이코는 봉투를 버리고 지폐만 청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거라니. 그러니까 현금 카드 말이야? 응. 글쎄. 기리하라가 팔짱을 끼웠다. 그 수법으로 한미천 챙기려면 서두르는 게 좋지. 꾸물거리는 사이에 대응책이 나올 테니까. 대응책이라면 제로 비밀 번호 시스템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꺼린다고. 현금 카드의 결점을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 안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색한 은행이라도 비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있을 수만은 없지. 당장 바꿀 거라고. 그렇군. 도모이코는 한숨을 쉬었다. 제로 비밀번호 시스템이란 현금 카드의 자기 테이프의 비밀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그 대신 고객의 비밀번호는 중앙 컴퓨터에 기록해둔다. 즉, 이용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현금 인출기는 일일이 중앙 컴퓨터에 문의해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기리하라와 도모이코가 했던 방식의 현금 카드 위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오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위험하지. 방범 카메라는 속일 수 있다 해도 어디서 꼬리가 잡힐지 모르니까 말이야. 하긴 자신도 모르게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하겠지. 요는 위조 현금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조차 발각되지 않으면 좋은데. 기리하라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둘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미의 씨인가? 도모이코가 말했다. 오늘은 오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아직 일이 끝날 시간도 아니잖아. 기리하라가 시계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튼 좀 나가봐. 도모이코가 현관문 안쪽에 서서 렌즈를 통해 바깥쪽 상황을 살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혼자 서 있었다. 나이는 30 전후로 보였다. 도모이코는 도어 체인을 풀지 않은 채 문을 빠끔히 열었다. 무슨 일이죠? 환기구 점검입니다.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금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거참 무뚝뚝하기도 하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모이코는 일단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도어 체인을 풀고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는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감색 윗도리를 입은 덩치 큰 남자와 녹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섰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도모이코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덩치 큰 남자가 가로막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실례 좀 해야겠는데? 뭡니까 당신들? 도모이코가 외쳤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들이닥쳤다. 그 넓은 어깨에 도모이코는 그만 떠밀리고 말았다. 양복에 감귤류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덩치 큰 남자에 이어 녹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도 들어왔다. 젊은 남자의 오른쪽 눈썹 옆에는 상처를 꿰맨 흉터가 있었다. 기리하라가 의자에 앉은 채 남자에게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그러나 덩치 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실내를 두리번거리더니 조금 전까지 도모이코가 앉아있던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나미에는? 남자가 기리하라에게 물었다. 새카만 머리를 뒤로 바짝 빗어 넘긴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글쎄요. 기리하라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그보다 댁은 누구시죠?
남이애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리아라의 질문을 무시한 채 녹색 양복 입은 젊은 남자에게 눈짓을 했다. 젊은 남자 역시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오더니 거실을 가로질러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덩치 큰 남자가 작업대 위에 놓인 컴퓨터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턱을 앞으로 쑥 내민 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뭐야 이건? 워드 프로세서인데요. 남자는 이내 흥미를 잃었는지 다시 실내를 둘러보았다. 벌이가 되나 이런 일로? 잘만 하면요. 기리아라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자가 어깨를 흔들며 낮은 소리로 웃었다. 아무래도 오빠들이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군, 응? 기리아라가 도모이코 쪽을 보았다. 도모이코도 그를 마주 보았다. 안쪽 방에서는 젊은 남자가 종이 상자 속을 뒤지고 있었다. 그 방은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니시구치 씨에게 볼 일이 있는 겁니까? 기리아라가 나미에의 성을 말했다.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다시 오셔야겠는데요. 평일에는 여기 오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어. 남자가 옷 안주머니에서 더닐 갑을 꺼냈다. 그리고 한 개 비를 입에 문 다음 역시 더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나미에에게서 연락은 남자가 한바탕 연기를 내뿜고 나서 물었다. 오늘은 아직이에요. 전화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기리아라가 물었다. 그 여자한테 전할 필요는 없어. 그러고서 남자는 담뱃재를 테이블 위에 떨려고 했다. 기리아라가 재를 받으려고 재빨리 자신의 왼손을 내밀었다. 남자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웠다. 뭐 하는 짓이야? 여기는 전자기기가 많아서 담뱃재가 날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재떨이를 내놓든가. 재떨이가 없어요. 남자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그렇다면 네 놈을 사용해야겠군. 그는 기리아라의 손바닥에 재를 떨었다. 그런데도 기리아라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자 남자는 재떨이가 꽤 괜찮은데 라며 이번에는 담뱃불을 기리아라의 손바닥에 비벼 껐다. 기리아라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걸 도모이코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러나 기리아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왼손을 내민 채 남자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고 있었다. 내 놈의 근성을 보여주겠다 이거야? 남자가 물었다. 별로요. 그러자 남자는 안쪽 방에 대고 스즈키 뭐 좀 찾았나? 하고 소리쳤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스즈키라고 불린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그래? 덩치 큰 남자는 더닐각과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볼펜을 집더니 펼쳐져 있던 워드 프로세서 취급 설명서의 한 귀퉁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나미에에게 연락이 오면 이리로 전화해. 정기상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테니. 댁의 성함은요? 내 이름은 알아서 뭐해. 그러고서 남자는 일어섰다. 연락을 안 한다면요? 기리아라가 묻자 남자는 웃으면서 코로 숨을 토해냈다. 연락을 왜 안 해? 그래봐야 오빠들에게 득될 일이 없을 텐데 말이야. 니시구치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잘 들어 이 애송이야. 남자가 기리아라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내 놈들에게 득될 건 없어. 하지만 연락을 안 하면 확실히 손해는 있을 거야. 평생 후회해도 모자랄 만큼 큰 손해일지도 몰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듣겠나? 기리아라는 잠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바보가 아니잖아. 그리고 남자가 스즈키라는 젊은 남자에게 눈짓을 하자 스즈키가 방에서 나왔다. 남자는 자기 지갑에서 10,000엔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도모이코에게 내밀었다. 치료비야. 도모이코가 잠자코 돈을 받아드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남자가 그걸 봤는지 비웃듯 피식 웃었다. 남자가 나가자 도모이코는 문을 잠그고 도어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 기리아라를 돌아보았다. 괜찮아? 기리아라는 아무 대답 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문 커튼을 열었다. 도모이코도 그의 옆으로 가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앞 도로에 까만 벤츠가 서 있었다. 잠시 후 좀 전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덩치 큰 남자와 스즈키라는 젊은 남자가 뒤 좌석에 올라타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운전석에 앉았다. 벤츠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서 기리하라가 말했다. 나미에에게 전화해봐.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에 있는 전화로 니시구치 나미에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벨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도모이코가 고개를 저었다. 하긴 집에 있다면 놈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 리 없겠지. 기리하라가 말했다. 그럼 은행에도 없다는 뜻이잖아. 나미에의 본래 직장은 다이토 은행쇼와 지점이다. 쉬고 있는지도 모르지. 기리하라는 소형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통을 꺼내 싱크대에 통째로 쏟아붓고서 그중 한 개를 왼손에 쥐었다. 손은 괜찮냐? 응, 별거 아니야. 저 인간들 대체 뭐지? 야쿠자처럼 보이던데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왜 저런 놈들이 나미에 씨를. 글쎄, 기리아라는 얼음이 손바닥 안에서 다 녹자 또 하나를 손에 쥐었다.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잘 거야. 나미애가 연락할지도 모르니까. 그럼 나도. 너는 돌아가. 기리아라가 자르듯이 말했다. 아까 그놈들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 둘 다 여기서 자면 수상하게 여길 거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도모이코는 하는 수 없이 집에 가기로 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글쎄, 기리하라가 화상 입은 왼손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그러자 갑자기 고통이 밀려오는지 얼굴을 찡그렸다.